사람은 누구나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정직한 사람보다 교묘한 사람이 더 편하게 살아가는 곳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정직함 하나로 버티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례했고 엉성했고 곧잘 무모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의 솔직함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끝까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를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난히 직선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아이였죠. 누군가가 부당한 소리를 하면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선생님이든 어른이든 또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형과 함께 허름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은 마치 산속 오두막처럼 외딴 곳에 있었고 그는 늘 바람 냄새와 흙먼지를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존재, 가정부 오소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할멈이라고 불렀죠. 그녀는 도련님을 혼내기도 했지만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련님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풀빵이 조금 남아있으니 던져보았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친구가 놀리니 주먹이 먼저 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건 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련하다, 고집스럽다, 쓸데없이 정직하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할 때 말했고, 화가 나면 표현했고, 틀렸다면 인정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곧 그의 세계였고, 그 세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언제나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마친 뒤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골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도련님은 그곳에 도착해 처음으로 공기 속에 흐르는 낯선 긴장감을 느낍니다. 마을은 한적했고 강바람은 차가웠으며 학교는 멀리서 보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담장을 넘어 들어선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곳은 전쟁이 없는 전쟁터라는 것을. 선생님들 사이에는 미묘한 서열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서로 미소를 나누며 공손한 말투를 썼지만 복도 뒤편이나 식사 자리에서는 그 미소가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은 붉은 셔츠라는 별명을 가진 국어교사였습니다. 그는 늘 손수건으로 코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고 말끝마다 고상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마치 명사라도 되는 양 과장된 억양으로 시를 읊었습니다. 그는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마치 외국 문학이나 고급 예술을 자기 외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의 웃음은 예의 바른 척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만큼 세련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보다 한참 부족해. 반대로 별명이 야생고민 국사교사 야마라 씨는 투박하고 거칠었고 체격까지 컸습니다. 화가 나면 책상을 치고 술을 마시면 욕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욕 속엔 계산이 없었고 그의 말 속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말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정면에서 부딪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못된 뒷말을 하지 않았지만 할 말이 있으면 큰 목소리로 당사자 앞에서 했습니다. 도련님은 그 투박함 속에서 어떤 당당함과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교사들의 관계는 단순히 서로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누구에게 아부했고 누군가는 누구를 몰래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실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대신 그 실수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이런 풍경을 보며 어딘가 답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것이 교사가 아니라 장기판 위의 말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스스로는 어른답지 않은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도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첫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입 닥쳐. 공부할 거면 하고 아닐 거면 나가. 공부하려고 왔으면 제대로 해. 학생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전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붉은 셔츠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굴며 결국 학생들에게도 만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도련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분필을 던지고 뒤에서 흉내를 내고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꾸미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은 그를 놀림감이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수학 교사는 학생들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 했고 가르치는 데 열정이 있었지만 그런 진심은 학교 내부 정치 게임 앞에서 너무 순진했고 결국 붉은 셔츠가 꾸민 술수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괴롭혔지만 떠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진짜였다는 것을. 그런 기억이 있었기에 도련님의 직설적인 태도는 학생들에게 묘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선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 진짜로 화낼 줄 아는 사람, 꾸며진 권위를 흉내내지 않는 사람. 그는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어른다운 어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학생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학교는, 이 마을은, 이 세상은 겉으로는 예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을. 선생들은 학생을 가르치기보다 서로를 견제하고 평판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며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 모른 척 발을 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뒤에는 세련된 표정과 미소를 가진 붉은 셔츠가 조용히 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 평판을 뒤집고 가십을 이용해 사람을 몰아붙이며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은 채 남을 무너뜨리는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우아함은 교양이 아니라 방패였고 그의 교묘한 언어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눈치를 보는 법도 말을 돌려 말하는 방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비겁한 짓은 그만둬라. 그리고 그는 행동합니다. 붉은 셔츠와 그 패거리가 야마라 씨를 속여 조롱하고 그를 학교에서 내쫓으려 하는 계획을 알아냈을 때 도련님은 밤늦게 그들을 찾아갑니다. 달빛 아래 바람이 불고 마을이 조용한 가운데 도련님은 마치 결투를 하듯 그들을 마주합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딱 한마디. 사내 대장부면 정정당당하게 해라. 그리고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붉은 셔츠와 그의 동조자는 비명을 질렀고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곧이어 야마라 씨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설프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희귀한 종류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우정,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의 결의, 부당함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행동. 그리고 이 사건은 도련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학교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는 날 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에 실린 것은 패배가 아니라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조용히 이런 생각이 싹 텄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나는 나처럼 살겠다. 결국 사건은 커지고 도련님은 학교를 그만둡니다. 누구도 박수받지 못했고 누구도 뚜렷하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붉은 셔츠는 여전히 그 특유의 점잖은 미소를 유지했고 패거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습니다. 야마라 씨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도련님 역시 마을을 떠나는 날 환영도 배웅도 없는 길을 조용히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잠시 자신의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다른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그에게는 충분한 증거이자 앞으로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 가정부 오소노, 사람들이 할멈이라고 부르며 가볍게 여겼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옷은 왜 그렇게 구겨졌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 거야? 싸운 거지? 싸웠지? 넌 얼굴만 봐도 알아.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는 이 세상에서 그가 거의 처음으로 느꼈던 종류의 온기, 조건 없는 관심, 꾸며지지 않은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그날 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먹던 그 어떤 식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비웃어도 진짜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도련님은 여전히 도련님입니다. 금방 화를 내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고 말이 거칠고 세상을 고든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세상에는 배운 척, 선한 척, 점잖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똑똑하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비겁하지 않아야 훌륭한 거다. 그는 거창한 성공을 이루지도 않았고 세상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숙이란 타협과 계산을 배우는 걸까? 아니면 세상이 뭐라 하든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일까? 아마 답은 도련님의 그 투박한 삶 속에 이미 있습니다. 도련님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래도 너는 너답게 살아라. 도련님은 영웅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솔직하고 성급하고 무례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현명하지도 않고 때로는 어른들이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것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투박함에서 한때의 나를, 그의 불같은 정의감에서 이미 잃어버린 용기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며 수많은 규칙을 배웠습니다. 예의를 배우고 계산을 배우고 때로는 침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먼저 놓았던 것이 솔직함과 순진한 정의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편한 어른이 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마지막까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정직함이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일까? 계산 없이 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바보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용기인가? 성숙이란 타협하는 법을 배우는 걸까? 아니면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걸까?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책을 덮고 나면 문득 마음속에서 오래전 잊어버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지금 너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책 속에 오래 남은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